오늘은 Alternating Series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배우기에 앞서서 Alternating Series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짓다라면 다른 게 아니라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급수를 우리는 Alternating Serie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항은 요 전체가 일반항이죠. 일반항 자체가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얘를 부호가 바뀌는 것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부호를 빼내고 나머지 양항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AN이 일반항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AN이 일반항인 거예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시를 보면 요런 즉 n이 1일 때는 0승으로 시작이 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한번 써볼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점점점점 나가는 시리즈를 우리는 얼터네이팅 시리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리즈는 어떻게 컨버전스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얼터네이팅 시리즈만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방법은 교대급수의 실험 판정법이라고 해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은 약수. 여기서 주의할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서 AN은 일반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급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의 AN이라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의 AN이라는 급수에 대해서 부호를 제외하고는 양수를 이야기를 하겠고요. 부호를 제외한 그 AN이 리미트 값이 0이면서 0이면서 첫 번째 조건 만족을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모든 n에 대해서 무엇하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즉 A1보다는 A2가 더 작고요. A2보다는 A3가 더 작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했을 때 주어진 교대급수는 수렴합니다 라고 우리는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교대급수에서 제일 주의할 거는 일반항이 어떤 형태이냐를 체크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얘를 이런 형태의 급수를 무엇이라 할 것이냐 얘는 뭐예요? 파셜 썸이에요. 누구예요? 얘를 이렇게 놓기를 누구 파셜썸을 SN이라고 놓겠다. 누구의 파셜썸이냐? 교대급수 주어진 얼터네이팅 시리즈의 파셜썸을 우리는 SN이라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 2번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 2번에 의하면 S1과 S2 누가 더 큰가요? S3 비교할게요. S1과 S3. 그렇죠. S1이 더 커요. S3와 S5는요. S3가 더 큽니다. 해에서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한 거는 다음과 같이 어떤 수열이다. 지금 얘 시퀀스로 가지고 온다라면 그렇죠. 디크리징 시퀀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2번에 의해서 똑같이 2번 조건에 의해서 S2와 S4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S4가 더 커요. 맞나요? S6와 S4를 비교해도 S6가 더 크다. 아하, 짝수항까지 더한 부분합은 누가 increasing 시퀀스를 이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2번 조건에 의해서요. 그러면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n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디크리징과 이크리징을 따져줬네요. 두 번째는 모든 n에 대해서 sn과 sn 플러스 1 이 항들이 어떤 관계를 보느냐 봤더니 s의 2n 마이너스 1번째 항에서 S의 2n번째 항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따따따따 A의 2n 마이너스 1
까지 더한 거고요. 마이너스 S2n은요. S1 마이너스 S2 따따따 해서 S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의 한까지 더한 것이게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뺐으니까 같은 부호에 있는 놈들이 요런 놈들이 없어지겠네요. 뭐만 남는다? A에 2n이 남는다. A에 2n만 남아요. 그런데 이 AN 부호를 뺀 부분에 있어서의 부호가 항상 무엇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n에 대해서 s의 2n-1은 s의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보인 건 뭐냐면 이렇게 이루어진 S2n-1을 항으로 이루어진 요 시퀀스는 바운디드 빌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얘에 의해서 아래로 유괴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S2n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는요. 저 바운디드 어보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얘에 의해서 위로 유괴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1번은 홀수 번째까지 더한 부분합에 있어서 디크리징을 보이면서 뭐를 또 보였어요? 아래로 유괴인 걸 보였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짝수번까지 더한 시퀀스에 있어서는 인크리징이면서 위로 유괴다라는 걸 보였네요. 뭐 생각나시나요, 선생님들? 맞아요. 여러분이 배웠던 1번과 2번에 의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토니, 시퀀스, 테스트라고 했네요. 띠어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모노토니 시퀀스 띠어럼에 의해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걸.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1이 존재하고요. 그쵸? 우리 수열에 대해서 수렴성을 보인 거예요. 단조 수렴 정리는요. S의 2에 또한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해서 리미트 S 2n-1 S2n은 n의 극한이 존재하겠죠. 존재하는 거 빼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의 결론은 뭐예요, 선생님들? S2n-n에서 S2n을 빼면 A에 2n이 남았잖아요. 그쵸? 얘가 무엇하다? 선생님들 주의할 거. 둘 다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우리 안 쓴 조건 하나 있네요.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 모든 n에 대해서 an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뜻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얘기를 할 수 있나요? S의 2n-1의 극한이나 S의 2n의 극한이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우리가 부분합에 있어서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한 거의 수렴값과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한 것의 수렴값이 같습니다. 그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띠어럼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가 무엇하다라는 걸 증명을 했다. 수렴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예시 앞서 들었던 이 예시를 통해서 방금 테스트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엇을 만족을 하냐면 얘부터 만족을 해야겠네요. 얘는 항상 0보다 크네요. 부호를 뺐을 때 0보다 큰 놈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분의 1이니까 얘 어디로 가냐? 0으로 수렴하냐? 땡큐. 마지막 조건만 만족하면은 우리는 alternating series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n에 대해서 자연수 모든 n에 대해서 n분의 1과 a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 있어서의 값을 비교하면 얘는 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을 만족을 하네요.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을 만족을 하는 것은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니까? 얼터네이팅 시리즈를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예시는 여러분이 나중에 파워 시리즈를 배우게 되거나 혹은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값 또한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어진
문제를 이제는 풀기 위해서 이게 어느 것으로 수렴하냐면 우리 나중에 보일 거예요. 일단은 답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자연노구 2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 예시를 봤더니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겠다 하네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만족을 하느냐, 모든 n에 대해서, 자연수 모든 n에 대해서 부호를 뺀 나머지가 양수이냐를 보고자 하면 지수 양수고요. n 플러스 1도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냐. 그쵸?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누가 2의 n승분의 n 플러스 1이 뭘로 수렴하는가? 0으로 수렴하는가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더 빨라요? 분모가 더 빠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것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다. 세 번째, 무엇을 만족하면 모든 n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이 a의 n번째 항이 a의 n 플러스 1번째 항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 보여요. 얘는요. 비교를 해서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n승분의 n 플러스 1이 2의 n승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 보여야 되냐면 우리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여볼까요? 즉 2n승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승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이도록 할게요. 자, 통분을 해주면 2의 n 플러스 1승분의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정리해주게 되면요. 2 마이너스 1 n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쏘리. 1승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모든 자연수에 있어서 이 자연수 2는 2점 뭐시기로 가니까 양수일 거고요.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네요. 즉 분자 양수예요. 분모는요. 분모도 양수네요. 그런데 심지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같다라고 놓고 시작을 해도 되겠지만 보였네요. 선생님들. 즉 AN이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1번과 2번과 3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얼터네이팅 시리즈 테스트를 적용을 함으로써 주어진 급수가 무엇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렴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네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선생님들? 지금 주어져 있는 거에 있어서는 n이 어떤 값을 취하고 있어요? 자연수를 취하고 있어요. 그쵸? 자연수를 취하고 있어. 해서 1번과 2번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또 다른 솔루션 할게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일해요. 근데 3번이 귀찮았어요, 방금. 사실 귀찮았어요. 그런데 자연수만을 취하지 않고 얘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의역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라면 자연수만 취했을 때도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왜 가지고 왔냐? 얘 보이는 게 귀찮고 사실 얘는 좀 간단하게 보여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보여지는 경우도 존재를 해서 잘 트릭을 사용을 한다든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보이면 얘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니까요. 그죠? n번째 항보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작다라는 것은 디크리징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 즉 연속함수에 대해서 디크리징 펑션입니다를 보이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미분 가능할 때 맞아요. 도함수가 0보다 작으냐를 보이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f'x를 해보면 f'x를 취하면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x수. 아하,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도함수는 0보다 작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무엇하다? 디크리징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디크리징
펑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디크리징이니까 자연수만 취해도 디크리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n에 대해서도 얘는 fn이 f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요 놈을 보여주게 됐네요. 즉 여러분이 얘라고 놓고 시작을 해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그 다음에는 alternating series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도입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한꺼번에 오차의 한계를 다루기는 할 거예요. 무엇이냐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컨버스한 시리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리미트를 구하면 땡큐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리미트를 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했어요. 그쵸? 컨버스만 보이는 것만 해도 큰 성과였어요. 그러면 그냥 컨버스 합니다 하고서는 바이바이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값에 가까워질지 그 구체적인 정확한 값은 못 찾는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는 근사값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논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교대급수에 대한 오차 한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특별하게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얼터네이팅 시리즈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리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얼터네이팅 시리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피어럼이 성립을 합니다.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뭐냐면 얼터네이팅 시리즈일 때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하자. 그럼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렴하는 얼터네이팅 시리즈에 의해서 그 수렴값을 S를 하겠다. 그 리미트를 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리미트를 정확히 모르지만 n번째 항까지의 파셜섬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유한계니까요. n번째 항까지 파셜섬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값은 모르지만 그 리미트와의 차이, 에러가 얼마큼 차이 나느냐? n 플러스 1번째의 항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게 얼터네이팅 시리즈의 대표적인 에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오차의 한계는 a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테일러 시리즈를 이야기를 할 때도 자주 등장을 하는 게 에러 에스티메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맛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주어진 급수, 우리 방금 보였던 급수네요. 방금 보였던 이 교대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 우리 보였어요. 자, 요 급수가 이것의 오차의 한계가 얼마일 것이냐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급수가 수렴하는 급수에 있어서 오차를 이만큼만 허용해서 근사값을 구하라 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보이고자 하는 극한을 모르지만 이만큼의 근사값을 가지고 오면 오차가 이 정도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값을 모르기는 하겠지만 이만큼의 허용하는 에러를 가지고서는 근사값을 구하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요 2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번은 뭐냐면 주어진 게 분모가 더 빠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합니다. 또 할 수 있지만 이왕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무엇이타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x 플러스 1이 어디로 수렴하느냐를 보인다라고 한다라면 선생님들 뭐 이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분모 미분하고요. 분자 미분해서 2x분의 1로 돼서 0으로 수렴한다까지 보일 수 있겠죠. 즉 이런 것에 오차의 한계를 보여라 라고 한다면 이 1번 무엇을 적용을 하고요. 모든 n에 대해서 n 플러스 2를 2n승으로 나눈 게 항상 양수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fx를 뭐라고 놓자? 연속하는 함수라고 놓자. 단 정의역이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논다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냐?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얘는 2x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0으로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 즉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승분의 n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앞서 한 것처럼 주어진 알파 x가 얘라고 나서 f 프라임 x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x2에 마이너스 x승이라서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주어진
주어진 함수 fx는 디크리징 하다 라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보일 수 있냐면 fn이 무엇보다 fn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a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서 2번과 3번에 의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컨버스 하다. 그리고 그 컨버스 값을 우리는 스몰 s라고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s와 s4 사이에 값을 우리가 에러를 구하는 거니까요. 해에서 주어진 정리에 의하면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s는 교대급수의 오차의 한계의 정리에 의해서 s-s4는 뭐에 바운디드 된다? A5에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1에 n승의 2n승분의 n 플러스 1은 뭘 뺀 거예요? A1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급수로 아예 쓸게요. A4라는 것은 마이너스 좀 작네요.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얘는요. S가 뭔데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승의 2n승분의 n 플러스 1에서 뭘 빼요? S4니까 S4는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의 제곱분의 3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4 플러스 2의 4제곱분의 5로 빼주게 된다. 그럼 얘는 이 티어리에 의해서 뭘로 바운디드 된다? A5인 2의 5승분의 6으로 바운디드 된다라는 거야. 그럼 주어진 오차는 무엇이에요? 얘가 오차의 한계가 될 거예요. 근사값은요? 얘가 근사값이 되겠죠, 선생님들. 얘가 여러분 approximate value가 되겠고요. 얘가 error estimate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 티어리를 받아들이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퍼즐 시켜놓고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보셨나요? 제일 첫 번째 교대급수에 한해서만 이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대급수, 즉 주어진 교대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지 않으면 근사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선생님들. 해서 1번 n팩분의 1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번 무엇을 만족을 하는지 모든 n에 대해서 n팩분의 1과 n 플러스 1팩분의 1이 무엇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 보일 수 있냐? 얘는 자연수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팩분의 1은 0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보일 수 있겠네요. 얘는 앞서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를 굳이 가지고 올 필요 없네요. 해서 1번과 2번과 3번의 조건을 만족하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alternating series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는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컨버스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컨버스 값을 S라고 놓겠습니다. 하면 오차의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S-SN 몇 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빼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뭘로 바운디드 된다? n 플러스 1번째 하나의 항으로 바운디드 된다라는 게 티어리의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1 플러스 1팩분의 1로 바운디드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뭐가 에러가 0.01보다 작게끔 해라. 즉 얘를 만족하는 무엇을 구하여라? n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1보다 작은 순간이 뭐가 되면 5팩분의 1이 100분의 1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 순간이에요. 해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건 n 플러스 1팩이 5팩이니까 따라서 n은 얼마일 때? 4일 때예요. 근사값을 구하라고 해서 즉 S4를 구하라는 거예요. S5 아닙니다. 즉 S4라서 1-2팩분의 1 플러스 3팩분의 1 마이너스 4팩분의 1 해서 여러분이 쫙쫙쫙 계산을 해주면 8분의 5라는 근사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absolute convergent와 conditional converg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alternating series처럼 부호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뀌거나 번갈아 가지는 않더라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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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퀀스의 파셜 썸을 생각해서 그것의 리미트 값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굳이 교대급수에 한해서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주의할 점입니다. 교대급수를 포함하면서 부호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때 A에는 또 일반항입니다. 선생님들. 즉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교대급수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분의 1이라고 친다라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A에는 얘를 몽땅 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케이? 얘를 몽땅 AN이라고 하는 거라서 앞서 표기와 헷갈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절대값을 씌워서 그 절대값을 일반항으로 갖는 급수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수렴을 하면 주어진 급수는 absolute convergent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주어진 급수는 수렴을 하지만 절대값에 씌웠을 때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conditional convergent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어감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무엇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거냐? absolute convergent한 시리즈가 더 강력한 조건이에요. 예시를 들면 바로 제가 우연찮게 예시를 들었네요. 자, 우리 방금 alternating 시리즈를 통해서 얘가 무엇하다라는 걸 보였어요? converge 하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죠? converge 하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AN이에요. 맞나요? A가 AN이에요. 그럼 이 AN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n분의 1을 항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급수 뭐에 의해서?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무엇하다라는 거 압니까? 발산하다라는 걸 압니다. 맞나요? 해서 주어진 급수, 주어진 무슨 급수? 얘가 주어진 원래의 급수가 그렇죠. 조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absolute convergent한 예시는 뭐가 있나요, 선생님들? 얘를 가지고 와볼까요? 얘는 converge 해요. 한번 따져보세요. converge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A는 뭔데요? 요거 자체죠. 얘의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뭐가 돼요? 시그마 n 제곱분의 2 급수가 되네요. P급수 판정에 의해서 얘 무엇하다, 컨버지하다라는 걸 알아요. 아하, 해서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원래 급수가 무엇하다, 그렇죠. 절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강력함에 의해서 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절대 수렴을 하면은 무조건 조건 수렴을 해요. 하지만 조건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조건 수렴한다라고 해서 절대 수렴하지 않는다. 절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발레는 방금 제가 제시를 해드렸네요. 우리 이 띠어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멘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가정을 할 거냐면 절대 수렴을 가정을 할 거예요.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는 건 일반항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시리즈가 컨버스 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 가정을 하면 급수의 수렴에 있어서의 정의에 의하면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무엇이 존재해서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우리 부분 파셜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들 모든 n에 대해서, 자연수 모든 n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게요. 자연수 모든 n에 대해서는 AN보다는 절대값 AN이 더 크거나 같아요. 선생님들 다 왔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큰 놈이 수렴을 하네요. 작은 놈이 수렴을 하네요. 뭐에 의해서? 컴프레션 테스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원초적으로 들어간다라면 코시 테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아예 수열로 보겠다라는 거. 즉 얘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유한계를 항을 제외하고는 방금 보라돌이로 보면 얘래매. 보라돌이로 보면 얘인데 얘가 얘보다 누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 유한계를 더한 거니까요. 무한계면 얘기가 달라지만 유한계를 더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해서 얘가 얘다. 무슨 조건이냐? 커시 테스트에 의해서 무엇하다? 주어진 급수가 컨버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즉 절대 수렴하면 컨버스 합니다 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컨버스 하면은 컨디셔널 컨버스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해당해서 생략하는 거예요. 즉 앱솔루트 컨버스턴트에 대해서만 앱솔루트리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이 주어진 경우 요거 같이 절대 수렴을 하는지 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것을 봤더니 모든 n에 대해서 무엇 하나요? 루트 n의 n 제곱이 얘가 되네요. 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선생님들. 맞나요? 그렇다라면 주어진 급수는 우리 지금 절대 수렴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주어진 항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는 누구고? 얘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얘는 누구보다? 방금 보였잖아요. 누구보다? 얘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보이네요. 그래요. 얘가 우리 비교하는 거 가지고 왔네요. 뭐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by P 시리즈 테스트에 의하면 주어진 급수 n의 2분의 3승분의 1이 즉 P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컨버스해요. 그런데 큰 놈이 컨버스 합니다. 모든 항에 대해서 얘가 만족을 하는데 큰 놈이 컨버스해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놈도 뭐에 의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작은 놈은 절대값을 씌운 놈이에요. 절대값을 씌운 이 작은 놈 또한 컨버스 합니다. 절대값을 씌운 놈이 컨버스 하다라는 것. 즉 주어진 급수는 absolute convergent 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얘는 일단은 절대값을 씌웠더니 무엇이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얘가 되고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리를 해줬더니 n의 3분의 1승분의 조금 글씨가 그러네요. 3분의 1승이 아니 그렇죠. 선생님들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맞나요, 선생님들?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선생님들? 발산을 해요. 왜요? 그렇죠. P 판정법에 의해서 1보다 작기 때문에 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3분의 1이 1보다 작아서 이미 발산을 한다. 즉 절대 수렴은 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냥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에 의해서? 어떤 형태니까? 맞아요. 교대급수에 의해서 판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서 한 거 방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자. 좀 다른 색깔로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n에 대해서 주어진 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오케이. 두 번째, 얘를 조금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fx라고 놓을게요. x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라 놓을게요. x는 1보다 무한대로 가는 정의역을 가지고 컨티뉴어스 펑션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무엇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얘 미분값이 무엇하다라고 얘기했어요. 3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되죠? 그러면 항상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무슨 함수다? 디크리징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fx가 디크리징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해에서 모든 n에 대해서 마음이 급했네요. f의 n이 f의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나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해서 1번과 2번과 3번에 의해서 뭘 이용할 수 있다? Alternating Series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해서 주어진 급수는 무엇하다? 컨버스 하다라는 거야. 즉 절대값을 씌우면 다이버스 하지만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원래 급수에 대해서는 컨버스 합니다. 오케이. 해서 절대 수렴하면 조건 수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건 수렴한다라고 해서 절대 수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예시를 하나 더 가지고 왔었네요.
자, 다음에는 이거 절대 수렴에 있어서 이게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절대 수렴하면 조건 수렴하지만 조건 수렴한다라고 해서 절대 수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필충으로는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 정의되는 수열로 이루어진 급수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급수에 있어서 양항에 있어서 취하는 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음수항에 있어서의 취하는 항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열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테고 모든 n에 대해서 얘를 만족을 하면서 즉 음의 부호를 갖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무조건 양수를 띠고 있는 항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의 항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주목을 하자라면 다음과 같은 정리를 유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절대 수렴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절대 수렴하면 얘네들이 동시에 수렴합니다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증명은 간단합니다.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필충을 보일 수 있는데 먼저 절대 수렴을 하면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볼까요? 간단하죠. 왜? 비교 판정에 의해서 즉 AM의 플러스라는 항은 항상 절대값을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한 AN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를 부호로 갖고 있는 항에 마이너스를 붙인 항 또한 절대값을 붙인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뭐에 의해서? 그렇죠. 컴패러슨 테스트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면 수렴하겠죠. 즉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얘 또한 수렴을 하고요. 얘 또한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절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반대는요. 각각이 수렴을 할 때 절대 수렴하느냐를 보이는 거죠. 해서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걸 주목해 볼까요? 그러면 절대값 AN은 AM의 플러스와 플러스 AN의 마이너스로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뭐 강조했었어요? 급수에 있어서의 결합법칙 혹은 교환법칙은 뭐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수렴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 수렴하네요.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갱이 어디로 가나요? 수렴값으로 갈 테고요. 빨갱이 어디로 가나요? 수렴값으로 간다 해서 무엇하다 주어진 것이 수렴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기본적인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티어리를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배열 급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전에 이제는 시퀀스를 이야기를 할때 서브시퀀스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서브시퀀스는 정역에서 쏘고 있는 화살의 순서를 꼭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즉 리어레이즈먼트한 시퀀스인지 아니면 서브시퀀스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어레이즈먼트예요. 즉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재배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는 정의역이 화살을 쏠 때 순서를 지켜서 화살을 쐈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지만 재배열을 이야기할 때는 바꿔도 돼요.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그 순서의 바꿈에 있어서 1대1 대응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브시퀀스를 얘기할 때도 재배열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재배열을 얘기할 때 서브시퀀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시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배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정의역이 쏘고 있는 것을 1대1로 쏘게 된다라면 우리는 재배열 급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어진 시리즈가 컨버스 한다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재배열을 했어. 리어레이즈먼트 한 시리즈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렴할 수도 있고요.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렴한다 하더라도 같은 S로 수렴하지 않고 다른 걸로 수렴할 수 있어요. 같은 S로도 수렴할 수도 있고요. 즉 판단이 서지가 않아요. 그러면 재배열했을 때도 원래 주어진
급수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절대 수렴을 하면 돼요. 즉 절대 수렴을 하면 어떠한 임의의 재배열을 가지고 오더라도 같은 값으로 절대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 프로프를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천천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라면 절대 수렴하면 임의의 재배열 급수도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 않고 조건 수렴만 한다라면 재배열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정할 수가 없고요. 수렴한다 하더라도 무엇하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유명한 거예요. 리만의 어레시먼트 테어름이에요. 리만이 찾은 거야. 선생님 이 리만이 혹시 리만 인테그랄 그 리만 맞습니다. 그 리만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컷시만큼 리만이 굉장히 한 게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공대에 들어가시듯 응용 과학을 하시면서 수학의 깊은 내용을 하게 되면 이 리만이라는 분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 리만이 맞고요. 그 리만이 주장을 하기를 절대 수렴이 아니라 조건 수렴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임의의 수열로 수렴하는 급수를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뭔 소리인가? 우리 앞에 요거 어디로 수렴한다고 먼저 제시했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테일러 정리에 대해서 혹은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요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요 값을 아까 우리 결론부터 먼저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뭘로 수렴하면 자연노구 2로 수렴을 해요. 자연노구 2로 수렴을 합니다. 자연노구 2로 수렴을 하는데 얘 선생님들 그냥 쓰면은 원래 뭐예요? 1을 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따따따 가는 수열이에요. 원래 주어진 수열은 요 놈이에요. 그래서 요 놈은 뭘로 수렴을 하냐면 자연노구 2로 수렴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조건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리만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절대 수렴을 하게 되면 교환 법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유한합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무한대로 나가는 즉 유한합이 아닌 무한합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려면 어떤 급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찾아가 보면 양항급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지금처럼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때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를 얘기하는 대전제가 일반항이 양항일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양항이 아닐 때 그렇게 교환법칙이든 결합법칙이든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절대 수렴이라는 것에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의 발레를 제시를 하겠고 그 발레가 리만이 찾아낸 리만의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 리만의 리어레이지먼트 시리즈 혹은 리어레이지먼트 티어리라고 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적으로 얘라고 했을 때 재배열을 했네요, 선생님들. 재배열을 했네요. 요게 어디로 갈 것이냐?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컨버스 하기 때문에 얘도 그럼 같은 걸로 컨버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교대급수 포함해서 이런 급수들은 절대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빨갱이가 자연노구 2라는 건 얘기했고 우리 초록이가 초록이를 보여야겠네요, 선생님들. 초록이를 보일 거예요. 자, 초록이를 보이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빨갱이에다가 색깔을 달리 할게요. 빨갱이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인가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자,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요. 플러스 6분의 1이 되네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맞나요? 해서 쫙쫙쫙 더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에다가 좌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팔행이가 나왔어요. 빨갱이의 좌변에 2분의 1 곱해서 팔행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변에 2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아야겠죠. 지금 한 거는 위에 좌변과 우변에 각각 2분의 1을 곱해준 결과를 썼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팔행이 급수를 항을 더 이렇게 넣을게요. 0을 더 넣을게요. 근데 0 더하나 마나? 뭐 상관없겠죠. 0을 더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할게요, 선생님들. 각 항별로 더하도록 하겠어요. 한 끼리 더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을 새로 정립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한 끼리 더하고 두 번째 한 끼리 더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첫 번째 항을 더하면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 없어지네요. 세 번째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 항 5분의 1 플러스 네 번째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8분의 1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플러스 9분의 1 해서 따따따 가주겠네요. 자, 좌변은 녹색이 초록이가 나왔고요. 우변은요. 로그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2니까 2분의 3 로그 2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 초록이 어디로 수렴하는 걸 보였어요? 2분의 3 로그 2로 수렴하는 걸 보였어요. 어라? 재배열을 했어요. 단지 순서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항이 변화가 없어요. 항이 변화 없이 순서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무엇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게 리만의 패러독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급수가 뭐일 때는 절대 수렴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든 재배열을 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